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와이파이가 말썽이네. 와이파이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맡은 범철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라는 것들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어제는 9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어제는 9월 모의고사가 있었던 날인데, 자, 모의고사에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들어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며,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해보고자 합니다. 자, 9월 모의고사에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반영이 됐냐면, 일단은, 정부에서 킬러 문항 삭제 요청을 했더니요. 킬러 문항 삭제 요청을 했더니 어떤 내용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스킬풀이의 비중이 내려갔습니다. 스킬풀이의 비중이 내려갔고 뭐를 더 물어보게 되었냐? 주제 파악, 읽기의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읽었습니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봤던 척도가요. 바로 주제 재진술입니다. 주제 재진술. 그래서 쌤이 요거는 언제 얘기했었던 거냐면 문맥상 동의어 얘기하면서 paraphrased sentence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쌤이 요거를 예지한 건 아니지만 운 좋게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paraphrased sentence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 3주차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전 수업으로 지금까지 연습하면 무엇이냐? 바로 문맥상 동의어를 우리가 단어 수준에서 찾아보고 있었다라고 치면은 이제는 이 단어에로부터 문장까지 확장해 보겠다라는 컨셉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쌤은 이 3주 동안 퀴즈 1번 뭐였어? 쌤이 선택한 오늘의 컨셉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 오늘의 컨셉은 바로 주제 재진술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 1번 답변 나왔습니다. 퀴즈 1번 답변 나왔다. 3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 2, 1, 땡. 3초만 주기로 했는데 와이파이가 말 안 듣죠. 자, 5초, 6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셔버려 그냥.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걔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가 볼 문장은 바로 29번입니다. 자, 29번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물어보게 되는데, 자, 얘들아, 고3이 아닌 이상 고1, 2 모의고사 어법에서는 여러분들은 모양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모양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모양만 보고 풀어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쌤이 한번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만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 1번 문장 판단해보자. 자, 그것은 기능하고 있습니다. 뭐로써? 보충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자, serving to 이렇게 말하는데, 아하, 서브 다음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ing는 적절했네. 1번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where 나왔네요. where 다음에 문장 봤더니 speaking may be impossible. 문장 완전했네요. 안 봐도 돼. speaking 다음에 speaking may be impossible 문장 완전했으니까 안 봐도 돼. 2번 넘어갑니다. 3번 갔을 때 help you get the message 이렇게 말했어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격 구어 취할 수 있네요. 3번 지우면 돼. 퍼포먼스를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놈의 와이파이 진짜. 자, 4번 보시면은 what 다음에 it offers you the opportunity 이렇게 말하면서 문장 완전했네요. 4번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30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30초 만에 문제 해결했다.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은 it does not substitute verba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뭐 하고 있대요? 동사 1, 벗에 의해서 동사 2, 병렬 구조에 의해서 동사 처리됐네요. 5번도 땡.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자, 쌤들이 괜히 그 관계대명사 뒷문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what 다음에 뒷문장 불완전하다. 요것만 적용하시면 돼. what이 더띵 대시고 뭐고 간에 그것은 원리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자, 모의고사 수능 푸실 땐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금 풀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오늘 배우는 컨셉은 아니다 이거야. 혹시라도 문제풀이가 조금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고요. 자, 우리가 접근할 건 뭐다? 질문을 어떻게 똑같이 읽어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누가 자꾸 와이파이 자꾸 쓰는 거야? 자, 쌤은 다 지웠는데 아직도 화면 안 돌아간다. 네,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다. 자, 우리 예전에 첫 문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그 소재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 문장부터 우리는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운 좋으면 첫 문장부터 주제가 등장하기도 하더라. 자,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요, is not a substitute. 뭐다? 대체품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대체품?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대체품이 아니고요. rather, 자, rather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거 뭐지? 역접입니다. 역접. 그래서 나데이 법비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나데이 법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쌤이 지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냐면 상관 접속사는 주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뭐다? 기능하고 있습니다. 뭐로써? 보충제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뭐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충제로서 기능하고 있어. 뭐 하면서? Serving to enhance the richness of the content. 내용의 풍부함을 enhance 강화시켜주고요. of the message 메시지요. 그 다음에 that은 앞에 맞아주고 있지. that is being passed across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의 풍부함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 체크 표시인데 동사랑 헷갈리니까 그냥 뺄게요. 자, 어찌됐건 뭐야? 지금 첫 문장이 말하고 있는 건 뭐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충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문장 봤더니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can be useful 이렇게 말하고 있지. 소재는 뭐였다? non-verbal communication이었다. 소재였다. 소재. 인데요. 어때? 상관적 부사 사용됐지. 그럼 첫 문장이 주제다라는 거야. 자, 형광펜 치겠습니다. 두 문장까지 칠게. 그럼 이 주제가 다른 문장의 진술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주제 재진술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다. 권념인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non-verbal communication can be useful in situation.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들 속에서의 그 상황이 언제냐면 where speaking may be impossible, inappropriat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말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봐봐. 보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문맥상 동의 한번 찾아볼게요. 보충하겠다라고 했더니 언제? 말하기가 불가능하고 부적절할 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보충하겠다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세요. imagin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magine 뭐야? 상상해봐 이러고 했지? 자, 상상해봐 다시 한번 메모할게요. imagine은 상상해봐, 말해봐, 가정해봐, 라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와이파이 부셔버리러 갈까요? 자, 여기 네 가지 빨리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친구는 for example 앞에 뭐가 있다? 주제가 있다. 그러므로 표시했습니다. for example 앞에 주제 있다. 자, 그래서 네가 불편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쳐보자. 뭐 하는 동안? talking to an individual, 누군가에게 말하는 동안. 이렇게 말했을 때, non-verbal communication, 뭐 할 수 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뭐 하도록? get the message across to him or her. 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쌤이 형광펜을 쳐봤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문장 두 가지만 비교를 하면 돼. 자, 주어 어때요? 똑같이 사용되어 있지. 주어 똑같이 사용되어 있고 will help you 이렇게 말하겠어. 도와주겠다라는 건 뭐지? 보충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죠. 보충해주겠다라는 건 도와주겠다라는 거고 봐봐.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의 내용 도움 줄 수 있다.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To give you some time off.
the convers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에게 시간을 줄 수 있다. 어디? 대화 밖에 있을 때 be comfortable again 이렇게 해서 단순히 내용 추가만 조금 되었지만 주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 추가만 되었지만 주제를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내가 고등 내신이다라고 하면 아하 지금 서플먼트가 헬프로 바뀌었지. 그럼 요 동사를 어휘 문제로도 선생님이 낼 수 있겠구나라고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 help라는 친구를 will not help라든지 아니면 help의 반이어를 써서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 혹은 non-verbal communication will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쌤이 파란색으로 괄호 쳤거든요. help부터 지금 허까지 괄호를 쳐봤는데 여기가 어떻게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겠다.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another advantage래요. another advantage. 이거 뭐야? another example이야. example. another example이야. 어때? example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넘어가 보시고요. 넘어가면 끝나는 부분에 보시면은 without the aid of non-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non-verbal communication 아까 help라고 하는 단어 중간에 딱 끼워져 있는데 완전 핵심 코어지. 근데 여기 aid라는 단어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논버블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없다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없다면 there are several aspects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of your nature and personality 뭐가 있다? 너의 본성과 성격의 특성이 있다. that will not be adequately expressed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제대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는 너의 성격과 본성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not으로 시작했더니 not으로 받아주고 있다. not으로 시작했더니 not으로 받아주고 있다. 그럼 얘도 어때요? 이 파란색 좀 색칠할게. 얘도 주제 재진수라고 있어. 그리고 이 문장 형태가요. 이 문장 형태가 바로 이번 금호에서 제시한 트렌드가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냐면 A는 B입니다. 랑 not B는 not A입니다. 이렇게 지금 접근한 거예요. 이제 평가원에서 실러 문항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 너 글 좀 읽을 줄 알아? 문해력 내고 있어. 근데 문해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 요즘 세대들 친구들에게 되게 약하잖아요. 자, 주의하세요. 문해력이 안 되면 모든 문제가 킬러가 될 수 있습니다. A는 B입니다. 자, 여기 쌤이 세 가지 색칠을 했거든요. 세 가지 색칠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A는 B입니다. 미안.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은 A는 B입니다를 똑같이 했는데 첫 번째랑 세 번째 문장을 얘기할 때는 A는 B, not B는 not A. 이 패턴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A는 B입니다. 그래서 A는 B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갔더니 그래서 not B는 not A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책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중3 됐고, 예비고 됐고, 책 읽을 시간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면, 어, 모의지문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고민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보시고, 쌤은 그 자랑은 아니고 그 국어랑 영어가 그냥 1등급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쌤 중2 때요. 귀신 이야기 사이트를 가서 자, 한 썰당 5천자 이상이었어. 글이, 썰이. 뭐 외계인이 와서 나한테 텔레파시로 당신들은 전쟁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했대. 뭐 그런 썰이 5천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하루에 세 지문이라고 하면 웃기긴 한데요. 세 썰씩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언어는 싹 잡았다. 다시 말해서 다독하셔야 됩니다. 다독. 자, 영상 콘텐츠 줄이시고요. 직접 읽고 써보라. 직접 읽고 써보라. 영상 콘텐츠 그만 보시고 직접 읽고 써보라. 알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봐봐. 마지막 문장 보실래요? So again, it does not substitute. 그것은 뭐가 아니래? 대체제가 아니래. verbal communication, but rather complement it. 그것은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어져 있네요. 온몸으로 주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제 재진술 문장들만 조금 파악만 해도 영어 시험 보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법과 서술형밖에 없는 것. 상황 종료해서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와이파이 이러고 있죠. 자, 이해됐는지 묻겠어. 박지민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30번으로 똑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0번으로. 자, 30번으로 와봤습니다. 자, 어휘 문제 풀기도 똑같이 주제 반대로 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는 양자택일이고요. 이 양자택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능 트렌드 아닙니다. 이거 19년도야. 현재 수능 트렌드는 아니고 내신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럼 내신식으로 접근해 볼 거라고 하면 역시나 주제 재진술 문장 똑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어. 자, 휴밀리티라고 했는데, 휴밀리티라고 하는 것은 휴밀은 낮추다라는 뜻이거든요. 휴밀, 내가 낮춘 것 겸손입니다. 겸손. 자, 남을 낮추는 것 휴밀리에이션은 내가 남을 낮추면 모욕입니다. 자, 그래서 intellectual humility, 지적인 겸손은요, 뭐 하는 것이다? 어드미팅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겸손은 어드미팅 하는 것입니다. 리미트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세부사항 조금 세부 분석해 볼게요.
그 옆에 그려진 털들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전 끝까지 했는데 지금 와이프, 아이고 진짜 박스 한번 부시러 가야겠다 진짜. 자, 그럼 요거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고 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적인 겸손은 네가 인간이고 그다음에 네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t involves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진술을 해주고 있지. 그러면 아하, 얘도 지금 첫 문장이 주제구나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첫 문장이 주제구나. 지적인 겸손은 네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라고 첫 문장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it involves 그것들은 포함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A번 판단도 주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You possess 너는 가지고 있는데 자, 인지적이고 개인적인 바이다 and that your brain 너의 뇌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 tend to see 보려는 경향이 있다. 뭐를? things in such way. 그러한 방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that your opinions and viewpoint are favored above oth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의 의견이나 관점이 선호되고 있다. 다른 것들 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제 재진술보다는 문맥상 동의어를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뭐를 가지고 있다?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미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계점이 지금 뭐로 등장을 했냐면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너는 인지적,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things in such way 그러한 방식으로 본대요. 편견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그 편견이 뭐에 있다? 선호되는 것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호되는 것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적인 감소는 저런 편견, 한계점이라고 등장한 저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A번 답 찾을 수 있게 딱 나왔지? 어때요? 인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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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중요할 때 지금 계속 끊겨. 자,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럼 쌤이 헷갈리니까 색칠은 안 하겠지만 1번하고 2번 관계 뭐야? 주제 재진술이 또 등장했습니다. 1번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주제 재진술 하고 있어. 자, 엄정호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 is being willing to. 자,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Being willing to overcome those biases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and make informed decisio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역시나 이것도 동명사 보호입니다. 동명사 보호. 그럴 때, 자, work to라고 하는 것을 work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의지가 있는 것이다. 뭐 하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뭐를 극복해요? Those biases. 그 편견들을 극복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Be more objective. 객관적이기 위해서. And make informed decision. 더 나은, 결과물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에 근거한 정보들을 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people who display. 자, 그래서 사람들이래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지적인 겸손을 보여주는 자들은 뭐 할 것 같아? To be 삐리삐리 할 것 같아. To be 삐리삐리 할 것 같아. To learning from others who think differently than they do.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문장 묶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be 할 것 같은데 어디에 대해서? 배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배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think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than they do. 그들이 하는 것보다. 그럼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learning, 배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겠다, 배우겠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배우겠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극복하라고 했으니까 배움을 아까 바이어스를 극복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옆에 적어보자. 편견 극복, 편견 극복 써놓으세요. 그러고 not 편견, not 수용, not 편견, not 수용. 미안, not 극복이네, not 극복. not 편견, not 자, 요렇게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 배움을 수용하겠다라는 문장이 됐다. 편견 아닌 것 배움이다. 극복 안 하면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됩니까? 극복의 반대로 수용 얘기했고, 편견의 반대로 배움 얘기했어. 요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그 읽기 파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말은 뭐다? 인정하기니까 수용적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쌤이 이것도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 문장 역시도 뭐 하고 있다 지금 얘도 주제 재진술하고 있다라는 거야. 노란색 친 거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뭐 하세요? 지금 한계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배움을 받아들이세요. 왜? 편견하지 않은 상태를 극복이 아닌 상태로 받으세요. 배움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민권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소감 먼저 볼까요? 안 보이는데. 이번엔 답이 어디지? 장인거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서 they tend to be well liked. 그들은 이제 선호받고요. respected. 그들은 존경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왜? 그들은 make it clear.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서 이건 조금만 볼게요. 자, 그들은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value, undervalue, what other people bring to the tabl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테이블로 가져오는 건 뭐냐면 bring something to table 이렇게 하면은 bring something to table 이렇게 하면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할 말을 지금 우리 토론 책상에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의견을 제시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의견 제시한 것을 어떻게 하겠어? 역시나 받아들였지, 같이 있어 할 거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어, 지, 지적인 겸손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humility라는 단어 뭘로 바뀌었니 지금? humble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색깔로 펴줄까? 이 humility가 humble로 바뀌었어 지금. 그럼 얘도 냄새가 나죠? 자, 와이파이야 빨리 대라. 휴밀리티가 험블로 바뀌었어. 그래서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want to learn more and are open to finding information. 자, 뭐 하기를 원해? 배우기를 원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보를 찾는 것에 열려 있어요. From a variety of sources. 다른 많은 그 정보원으로부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럼 마지막 문장도 어때요? 주제 재진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배우고 열려 있다. 왜? 한계를 인지했기 때문에. 자, 주제 재진술 문장. 자, 이 모든 문장들 다 주제 재진술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으로부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버렸네요. 자, 잠깐 10분만 휴식하려고 하는데 5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5분부터 시작하겠다.
자, 얘들아, 참 키세요. 자, 다 돌아오셨을까요? 자, 이거 아까 똑같이 그럼 주제 대진술들 계속 찾아가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어떤 문제로 가볼까요? 자, 32번, 31번은 가보죠. 31번. 이것도 주제 대진술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 건데요.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어디에? typical patterns. 전형적인 패턴, 형식에, 네, 그 전형적인 형식에 뭐냐면 상호작용의 전형적인 형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전형적인 패턴에 상호작용에 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그냥 널리 보이는 형태, 늘 그렇듯 나타나는 모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자, based on the relationship 어디에 관계의 기초에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냐면 their roles and roles of others 그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의 사이에 관계에 근거해서 전형적인 패턴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강사인 쌤과 학생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지? 수업을 하고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전형적인 패턴에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employers가 왜 갑자기 나왔지? 왜 갑자기 employers가 나왔을까요? 고용주라고. 왜? 그 이유는 바로 for example이니까. for example이니까 찾았다. 주제 문장. for example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 자, 고용주들은 뭐 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냐면 상호작용하도록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랑? 직원들과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윗문장이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어때? 자, 전형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얘랑 같은 말 전형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지. 이건 뭐야?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법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거 어법. 요 어법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귀신 얘기 나오네요. 지우시고. 자, 이런 형태의 문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형태의 문법을, 자, 토익 기준으로는, 토익에서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건데, 우리 유사관계대명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 수능어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기준으로 수능식 접근해야 되겠어요. 수능식 접근. 교과서식 접근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As are doctors with patients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자, as라고 하는 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as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비교 구문에서 as랑 then이 사용이 되면 등위 접속사야. 그래가지고 이 등위 접속사의 특징 뭐지? 병렬 구조다. 병렬 구조의 특징은 또 뭐였죠? 바로 같은 어법을 연결을 하고 같은 말은 생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고 따져본다라고 하면 같은 어법이 연결되고 같은 말이 생략됐다라고 하면 아, 생략이 되었겠구나라고 일단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략이 됐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합니다. 생략이 됐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의사들이 are expected to interact 누구랑 with patient 환자들과의 상호작용도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되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다 생략을 했으므로 도치 일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유사관계대명사라는 말 쓰지 말고 수능식으로 등위 접속사 병렬 구조에 의한 생략에서 생략됐음을 강조하기 위해 도치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것이 더 이득이다. 학생이 되셨습니까? 학생이 됐어요? 한번 들어볼까? 네, 에어컨은 휘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상황에서 actions are restricted. 행동들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by the role, responsibility, obligation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역할 책임과 의무의 제한을 받고 있어. 뭐와 관련된 개인의 위치 어디 안에서 사회 속에서의 위치와 관련된 사회 속에서 위치에 관련된 개인적 역할 책임과 의무에 제약받고 있다. 자, 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역할을 부여를 받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지. 왜? 쌤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사라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 문장은 뭐냐면 예시의 예시를 보여주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의 예시를 보여주겠다. 예시의 예시. 자, parents and children linked. 아이들과 부모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시의 예시이므로 예시 부분 어떻게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럼 문장 끝나는 데부터 한번 다시 보면 부모님들은 responsible 하대요. 아니 읽을 필요 없다. 자, 이 기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 기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을 필요 없다. children in turn 아이들은 읽을 필요 없다까지 다 날리겠습니다. 이 문장 다 날려. 그래서 덫으로 와보자. 그래서 interaction within relationship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상호작용 어디 속에서 관계 속의 상호작용들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등장했냐 지금 동그라미 치세요. 나돈니 버들스에 동그라미 치라. 누구요? 누구? 토요일에 쓴다 그랬잖아. 어, 그건 내신도 토요일에 쓴다고 생각했다. 어. 네, 죄송합니다. 자, 이, 관계 속의 상호작용은
기능입니다. 뭐의 기능뿐만 아니라 AM 기능뿐만 아니라 AM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 성격, 사람들, 자,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뭐다? 역할의 요구사항이다. 뭐와 관련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므로 상호작용, 관계 속의 상호작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뭐랑 비슷해요? 첫 문장이랑 비슷한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 거야. 자, 상호작용.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한번 표시해보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뭐 하고 있어? 사람들이 상호작용에 어떻게 하고 있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들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무슨 기능이냐면, 관련된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성격이다. 뭐야?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 역할, 의사, 역할, 예, 죄송합니다. 중간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역할 requirement, 요구사항이다라고 하고 있어. 뭐와 관련된? 그들의 사람들과 관련된, 이렇게 말하면서, 역할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 개인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요거 그대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된다. 개인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진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위치에 해당하는 키워드 뭐지? 스테이터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지문은 장문 독해입니다. 장문 독해. 자, 장문 독해 간단하게 메모해 볼 거예요. 장문 독해. 자,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그 문제 중 하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문 독해는 어,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돼. 자, 일반 지문은 5에서 7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고3까지 가면 거의 9문장까지 이루어질 텐데, 대체로 9문장 정도로 짧게 구성됐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문 독해는요, 기본적으로 12, 14문장 그 이상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 12, 14문장으로 무엇을 하느냐?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하 발언 아니고요. 요 어휘만 주어지면 중1도 풀 수 있습니다.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쌤 지금 계속 어휘를 전제를 하고 있지 어휘 많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편에 속했다. 그런데 이 평가원에서는 지문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장문 독해 예전 같으면은 주제가 초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주제가 초반부에 배치되어서 41번 문제 보시면 제목 물어보고 있잖아. 초반 읽고 제목 풀고 그리고 그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3, 4, 5번이 보통 정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현재는 어떤 트렌드냐면 끝까지 읽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제를
후반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후반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몇 년도 거예요? 19년도지. 얘는 19년도는 초반부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질문이니까 요즘 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옛날 질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뭐야? 아, 주제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자, 현재 트렌드 배울 수 있는 질문 아닙니다. 대신 오히려 더 현재 패턴인 이 주제 재진수를 배워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havioral ecologist, 행동 생태학자들은 have observed, 뭐 했어요? 지켜봤어요. 관찰해왔어요. 뭐를? clever copying behavior, 뭐냐? 똑똑한, 그, 모방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뭐 사이에? Among many of our close animal relative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의 가까운 동물 친척들로부터 뭐를 보고 있었냐면 똑똑한 모방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동물 친척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얘 누구 말하고 있냐면 포유류들 사이에서 봤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포유류들 사이에서 봤다. 자, among mammals 하면 되는데 지금 단어 몇 자로 늘렸어요, 지금? 7단어로 늘여놨어. 이게 수능 독해입니다. 자, one example. 예시 나왔네요. 패턴 똑같이 예시 주제 나오고 있어. 주제다. 자, 주제입니다. 자, one example. 예시는 뭐다? uncovered. 커버, 덮어졌는데 uncover. 안 덮어지게 만들었대. 뭐예요? 드러났다라는 말이야. 하나의 예시가 드러났어요. 누구에 의해서? 행동 생태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행동 생태학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Studying the behavior of small Austrian animal called quoll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작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 작은 호주 동물, 뭐라고 불리우는 쿼리라고 불리우는 작은 호주 동물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요, 지금 이 쿠얼 뭐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뒤로 가. 뒤에 읽어. 모르는 단어는 명사화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는 명사화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its survival, 그것의 생존은 was being threatened. 어떻게 되고 있었대? 위협받고 있었어요. 뭐에 의해서? cane toad. 두꺼비에 의해서. 근데 그 두꺼비가 누구냐면 an invasive species. 침입종이래요. 침입종인데 호주로 도입됐어. 언제? 1930년에. 1930년에 호주로 도입된 침입종에 의해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래서 쿠얼에게 있어서는 the toad, 두꺼비가 뭐처럼 보였어? 아주 맛있어 보였어요. 뭐 한 만큼? 그들이 독성이 있었던 만큼. 자, 여기 보시면 독성 있고 맛있었으니까 어때요? 위협받았겠지.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이 답 찾는 것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일단은 쌤이 중간에 놓치긴 했는데 여기까지 읽어봤더니 지금 예시를 통해서
한 퀄, 고양이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주제 바로 적용하시면 돼요. 행동생태학자들이 모방 행동을 통해서 똑똑한 모방 행동을 관찰했습니다라고 첫 문장 시작했잖아요. 바로 선택지 봐봐. 똑똑한 모방 행동 뭐야? 생존에 도움이 됐다 1번 바로 고르시면 돼요. 빠르게 모방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생산적이기 위해서. 말 없었지? 뭐 없었어요? 침입종 막기 없었습니다. 위협에 대한 역할 없었고요. 이상적인 서식지 없었어요. 오케이. 예전에는 초반부에 주제 나왔다 이겁니다. 다시 올라가면은 자, 그 다음에 이 퀄들은 뭐 했던 그 두꺼비를 먹었던 퀄들은 suffered 고통받았습니다. 어떻게? fatal consequence라고 말하고 있어. 치명적인 결과로 고통받았습니다. 뭐야, 다 A번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speed rate, 빠른 속도로요. 그래서 behavior ecologist, 행동생태학자들은 identified a clever solution, 뭐 했냐면 똑똑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똑똑한 해결책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냈어. 뭐함으로써 by using cause instinction to imitate. 모방하는 것을 사용해서 위에서 뭐라고 했지? 카핑이라고 했어요. 카핑. 여기 뭐라고 나왔어? 모방이라고 나왔어. 아, 그럼 얘도 반복되고 있구나. 반복되고 있구나.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 했냐면 과학자들은 작은 퀄 그 집단에게 뭐를 줬냐면 토드 소세지를 줬어요. 두꺼비 소세지를 줬는데 뭐하고 있냐면 무해하지만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소세지를 줬습니다. 다시 무해하지만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줬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화학 물질과 컨디셔닝 댐트 그들에게 두꺼비를 피하도록 조건화시키면서 그래서 그 토드 스마트, 토드에 대해 배운 이 그룹들은 뭐 했냐면 were then released, 방출됐습니다. 어디로? 야생으로 방출됐습니다. 자, 그래서 they taught their own offspring what they had learned. 그들은 뭐 했어? 가르쳤어요. 그들의 새끼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새끼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른 퀄들은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소셜 러닝을 통해서 따라했습니다. 뭐예요? 이미테이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네. 이미테이션의 것들을 나오고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어휘 판단 한번 해볼게요. 자, B번 poisonous, tasty, threat 요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었지만 C번 avoid 한번 보겠습니다. avoid 이 친구는 뭐해? 메스꺼움을 유발하겠죠. 메스꺼움을 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었고 D번 constructive behavior 왜요? 이 토드를 피하는 것이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토드를 피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 가르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D번도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각각의 아기 퀄들은 배웠습니다. 뭐 하기를? To keep away from the hazard toad. 그 위험한 그 치명적인 두꺼비를 피할 수 있도록 배워졌고요. The chance of survival.
그 생존의 확률은 묶어봐봐 이렇게. 전체 퀄 종의 생존의 확률은 were reduced.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 지금 뭐래? 이 두꺼비 때문에 생존 위협 받았고 독성 있었고요. 고통받고 있었어. 그래서 메스꺼움을 느껴가지고 피했어요. 피하는 게 건설적이었어. 근데 어때? 줄어들었대요. 얘가 정답이겠네. 오케이. 얘네들은 증가했다라고 해주는 increased. 혹은 뭐 enhanced 따위에 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졌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많아졌다. 자, 그래서 the, the qual were saved. 그 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뭐를 통해서? 자, 바이어라고 하는 것은 through랑 같은 말입니다. minimal human interference.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뭐 때문에? 생태학자들이 뭐 할 수 있었냐면 take advantage of라고 하는데 take advantage of는 이용하다라는 말입니다. natural imitative instinct. 본능적인 모방 행동에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마지막 문제도 뭐였어요? 주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장에 의해서 지금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검찰티가 41번 도출을 위해서 주제 재진술 문장 4개 중 1개만 선택해서 검찰티가 41번 도출을 위해서 짚은 주제 재진술 문장 중 1개만 선택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퀴즈였어. 퀴즈 1번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퀴즈 2번은 요겁니다. 자, 주제 대진술 문장. 저기 롯데타워에서 점프하면서 봐도 네 문장은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쌤은 딱 10초만 드릴 겁니다. 10초 동안 빨리 표시하세요. 못 본 사람들. 빨리 표시하라. 표시되었을까요? 자, 10초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1. 자, 올리겠습니다. 홈차트가 41번 도출을 위해 짚은 주제 재진술 문장 4개 중 1개만 선택하시오. 자, 오늘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이냐? 9월, 당장 어제 있었던 거야. 9월 모의고사.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자, 한마디로 잘 읽기다, 잘 읽기. 제대로 읽었냐라는 건데 이 제대로 읽었음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 평가원은 어떻게 했냐면 같은 문장을 틀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똑같은 문장이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 재진술을 했는데요. 어떻게 했었느냐? A, B다를 A는 B다라고 바꿨어. 어떻게? 어휘만 바꾼 채로. 그런데 중간중간 숨겨놓는 패턴도 있었다. 어떻게 해요?
A는 B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 B는 나대이다 라고 틀어서 문장을 쓰기도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 선배들이 이 문장을 읽지 못하면 모의고사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비는 나대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논리 독해 할 수 있도록 많은 독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퀴즈 1번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못 들었어? 자, 퀴즈 1번. 오늘 범철기의 컨셉 무엇입니까? 컨셉. 수업 컨셉 뭡니까, 오늘? 알았나? 빨리 보내주세요.